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대기환경기사 필기 제1과목 중 5번째 챕터인 대기 확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대기 안정도 및 혼합고에서 대기 안정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열 감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단열 감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기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저기압 조건, 그 다음에 고기압 조건입니다. 저기압 조건에서는 공기 분자가 상승하게 되는데, 자, 이때 상승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상승하는 경우와 하강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 분자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면 공기의 입자는 더욱 커지게 되죠. 반대로 고기압인 경우에는 공기의 입자가 낮아질수록 기압은 높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기압일 경우에는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팽창이 되는 것이죠. 팽창이 되고, 자, 이게 팽창이 될 때는 내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팽창이 되게 되면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기압인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고 팽창이 되며 기온은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고기압일 경우에는 공기의 입자가 내려오면서 기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팽창이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이 됩니다. 자, 공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압축이 되고 반대로 기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대륙권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낮아진다고 배웠는데 이게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과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두 가지를 단열 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열 감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단열 감율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 감율은 수분 단열 감율과 건조 단열 감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건조 단열 감율,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분 단열 감율입니다. 자, 말 그대로 건조와 수분의 차이는 공기 포화도의 차이인데 수분은 포화도가 100%, 건조는 불포화된 100% 미만의 상태를 뜻합니다. 자, 건조 단열 감율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0.98도씨씩, 즉 100m 올라갈 때마다 0.98도씨씩 하강하며 수분 단열 감율일 경우에는 약 0.6도씨 per 100m 정도씩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게 건조 단열 감율과 수분 단열 감율인데 그 중에서도 건조 단열 감율을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건조 단열 감율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건조 단열 감율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 안정도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단열 반응입니다. 과단열일 경우에는 환경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큰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해당 부분은 높이기 때문에 높이인 H, 그 다음에 X축은 도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선을 건조 단열 감률선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감률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건조 단열 감율,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실제 측정한 환경 감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경 감율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 감율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감율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환경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보다 큰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태는 불안정한 상태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단열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단열이라는 게 있는데, 미단열이란 환경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보다 작은 상태로 약한 안정한 상태라고도 뜻합니다. 따라서 미단열 상태는 지우고 다시 한번 그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환경 감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이런 정도로, 이 정도로 뜻해 있습니다. 이때 환경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보다 작은 상태가 뜻됩니다. 자, 이게 미단열 상태. 그 다음에 중립, 세 번째 중립 상태는 건조 단열 감율과 환경 감율이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것은 그림은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네 번째 역전입니다. 자, 역전은 건조 단열 감율과는 완전히 반대, 즉 월등하게 작은 안정한 상태를 뜻해요. 따라서 환경 감율을 그려보게 되면 환경 감율이 이런 식으로 완전 반대로 고도가 상승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때 이것을 환경 감율. 자, 이렇게 되면 역전 상태이기 때문에 고도에 따른 기온이 상승해서 상하의 수직 운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온 상태가 있는데, 말 그대로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등온 상태라고 뜻해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안정 그리고 불안정이 있습니다. 자, 안정은 말 그대로 유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를 주려고 해도 그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안정이며, 불안정은 말 그대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것을 건드렸을 경우에 불안정하게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안정과 불안정을 보게 되면 안정한 상태에서는 바람이 잘 불지 않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바람이 많이 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책을 통해서 밑줄을 치면서 한번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체감률 중에서 중요한 게 건조 단열 감율과 수분 단열 감율이었습니다. 자, 그럼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조 단열 감율이란 공기가 불포화 상태에서 공기가 주위 환경과 단열된 상태에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율로 체감률은 약 100m당 0.98도씨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분 단열 감율은 공기가 냉각되어 상대 습도 100%가 되었을 때 공기가 상승하여 공기가 응결하게 되는 것으로 체감률은 약 0.6도씨 per 100m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환경 감율은 측정기구, 그 중에서도 라디오 존대 등을 이용해서 실제 기온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 환경 감율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하면 주면 되고, 자, 뒤에 넘어가게 되면 정적 안정도를 표시하는 온위가 있습니다. 자, 온이란 단위 부피의 공기가 최초 기압에서 단열적으로 표준 기압으로 이동되었을 때 기단이 갖는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온위는 쉽게 말하면 온도의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에 따른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해당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를 쳐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그대로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데, 위에 있는 0.288이라는 지수는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중요한 것은 수질환경기사와는 다르게 대입하는 단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압력이 미리 바로 나와 있지 않다면 미리 바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개념 잡기는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계산기에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한 정도 제가 한번 앞에 설명드렸는데, 과단열이란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환경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보다 큰 상태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표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표도 같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표도 다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미단열 조건은 마찬가지로 환경 감율이 건조 단열 감율보다 작은 상태로 약한 안정 상태를 뜻합니다. 자, 이건 넘어가주면 되고, 중립 상태는 환경 감율과 건조 단열 감율이 같은 상태, 이때 맑은 오후에 주로 관찰된다. 이 부분도 한번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역전 부분, 역전이란 딱 봤을 때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므로 고도에 따른 기온이 상승하여 상하의 수직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성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안정과 불안정은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개념 잡기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 세 번째에 있는 동적 안정도입니다. 동적 안정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나오는 것은 리차드슨 수랑 파스킬 수입니다. 자, 여기서는 더 자주 출제되는 것은 리차드슨 수이므로 이것에 대한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며, 우측에 있는 수직 방향의 온도 경위로 자유대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와 수직 방향의 풍속 경도로 강제대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리차드슨 수는 공식을 넣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한 후에 안정도 판정에 대한 문제도 많이 출제되므로 안정도 판정도 같이 공식과 함께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노트들을 들고 반드시 적어주신 다음에 그 공식들과 이 개념들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걸 보고 계산해 보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카페에다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고입니다. 혼합고는 말 그대로 믹싱된 높이죠. 그러므로 지표로부터 불안정한 층까지의 높이로 대류가 발달하는 깊이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만 암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할 것,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대 혼합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모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 역전 부분입니다. 자, 역전은 공중 역전과 지표 역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침강 역전과 복사 역전과 이류 역전입니다. 자, 침강 역전은 말 그대로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승온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 침강 역전은 대표적으로 LA 스모그의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뒤에서도 한번 대기오염 사건에서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나머지 역전들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지표 역전에 있는 복사 역전과 이류 역전입니다. 자, 이때 복사 역전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런던 스모그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런던 스모그의 원인으로서 지표면의 공기가 빠르게 냉각되어 생기는 역전입니다. 또한 이류 역전은 복사 역전과는 비슷하지만 다른데 이류 역전은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지표면 위를 흘러갈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복사 역전과 침강 역전 그리고 이 이류 역전에 대한 특성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난류 역전, 해풍 역전은 지표 역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난류 역전과 해풍 역전은 지표 역전이 아닌 공중 역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는 1번이 되겠네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건조 단열 감율이 왜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반드시 내용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기타 공식들, 오니 공식, 리차드슨 수, 혼합고 공식을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